안녕하십니까. 2019년 슈퍼컴퓨팅 학회 그리고 크레오넷 워크숍의 오전 세션 좌장을 맡고 있는 이상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학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밖에 비도 오는데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슈퍼컴퓨팅 에브리웨어 커넥티드라고 하는 주제로 선진의 대응되는 기술과 그리고 여러 선진 사회들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슈퍼컴퓨팅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베어풋 인텔의 자회사로 지금 있고요.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양한 컴퓨팅 네트워크 스트래지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네트워크 데이터 플레인 능력이 있다 그런다면 대단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베어풋 네트워크에서는 활용 가능한 최적의 서버에 가장 빠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그 방법을 토피도 칩과 P4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인텔과 협력하고 있는 그 사례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테크니컬 디렉터이신 이정근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베어풋 네트워크스 현재는 이제 인텔 소속이고요. 인텔에 한 달 반 전에 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이정근이라고 합니다. 제 톡을 한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글로 발표를 할 건데, 제가 한글로는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이 꼬여들어도 좀 약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아주 딱히 잘하느냐 뭐 그건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무엇을 로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순히 집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컴퓨팅 파워나 또는 다른 이피션시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다다랐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더스트리 트렌드를 보시면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하드웨어랑 그 다음에 랭귀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성능 향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엔비디아에서도 만드신 그 GPU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고요. 그 GPU를 만들기 이전에는 다양한 그래픽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그 픽스드 펑션으로 하드웨어에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플렉서빌리티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 GPU가 나오고 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인 오픈CL 같은 랭귀지가 나오면서부터 아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머신러닝이 더 유명해지면서 아주 많은 AI 칩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구글에서 만든 TPU를 비롯해서 그런 하드웨어 아키텍처와 새로운 언어들이 그 해당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네트워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를 보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런 그 플렉서빌리티 또는 프로그래머블한 하이스피드 칩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NPU라는 칩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CPU를 약간 옵티마이즈한 그런 아키텍처였기 때문에 NPU를 쓰건 CPU를 쓰건 FPGA를 쓰건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그런 속도 또는 성능 향상에서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TPU나 GPU와 비슷하게 그 네트워크 분야에서 아주 빠르게 패킷을 프로세싱하면서 성능에 전혀 저하를 보지 않으면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택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베어풋에서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그래픽스 분야에서 일어난 그 효과들을 보시면 그 GPU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뭐 게이밍 또는 2D, 3D 그래픽스 알고리즘들을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이노베이션이 가능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그래픽과 관계가 없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뭐 빅데이터 또는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그래픽 칩 그대로 또는 약간의 마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머신러닝 엑셀러레이션도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픽스
분야에서 일어난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비슷하게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게 되면 단순하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라우드 스위칭 또는 L2, L3 스위칭 라우팅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들박스 애플리케이션들, 파이어월 또는 로드 밸런서 같은 애플리케이션도 저희가 만드는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워크로드를 엑셀러레이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해왔던 일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CPU 프로그래밍 하시는 것처럼 쉽게,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그걸 디플로이하는 전체 과정 자체를 쉽게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윗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었고요. 예, 그 베네핏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었던 게 이제 첫 번째 제너레이션에서는 토피너 1이라고 해서 6.4 테라빗 per second까지 해결할 수 있는 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016년에 처음에 테이프아웃이 샘플링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토피너 2 새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칩이 이제 2배 빠른 12.8 테라빗 per second 처리할 수 있는 칩이 나와서 지금 현재 샘플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P4라는 새로운 언어와 그 다음에 그 언어를 효과적으로 하드웨어에 구현할 수 있는 컴파일러,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 툴셋을 그냥 저희만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의 이노베이션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p4.org라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을 많이 빌드하였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 간단히 보시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머신 아키텍처를 보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컴퓨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CPU가 있고 그 다음에 그 CPU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컨트롤 플레인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주로 CPU에서 돌고요. 데이터를 직접 프로세싱하는 데이터 플레이는 이런 이제 토피너 같은 데디케이트된 칩에서 구현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서버에서는 니카드가 있다시피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니카드가 아닌 이런 그 패킷 프로세싱 ASIC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ASIC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간단히 크게 저희 같은 경우는 4개의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CPU에서 4개의 코어가 있는 거에 비슷하게 4개의 패킷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이 있고 각각 그 파이프 안에 한 16개까지의 포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피드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패킷이 들어오면 이런 맥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제 패킷 프로세싱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파싱을 거친 패킷 데이터들을 인그레스 파이프라인에서 뭐 IP 버전이나 또는 IP 또는 이더넷 헤더를 보고서 어느 포트로 포워딩할지 포워딩 디시전이 주로 이런 인그레스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포워딩이 발생하는 곳을 이제 트래픽 매니저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컨제션이 발생하면 큐잉 또는 버퍼링이 필요하니까 트래픽 매니저에서 이제 버퍼링, 큐잉, 그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멀티캐스트 같은 프로토콜을 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패킷이 직접 해당 이그레스 파이프 또는 포트로 포워딩이 된 후에는 추가적인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트워크 애들레스 트랜슬레이션, 넷 펑션 같은 경우가 이제 이그레스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맥을 거쳐서 이제 패킷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 하이 레벨 아키텍처고요. 그 중에서 그 한 인그레스 파이프 하나만 가지고 좀 자세히 보시면, 네, 우선 16개의 포트에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래머블 파र्서에서 그 여러 가지 헤더 필드들을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저희 아키텍처 자체는 프로토콜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칩이긴 하지만 이 네트워크 칩이 IP 버전 4도 모르고 TCP도 모르고 이더넷 프로토콜을 전혀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 파르서가 있고 이때 설명드릴 P4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헤더를 디파인 하신 다음에 파싱을 하면 그 파스된 정보들이 이제 매치 액션 유닛들에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라우팅이라는 게 헤더 필드를 보고 매치를 한 다음에 어느 포트로 포워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액션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 파운더들께서 알아낸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킹에 필요한 프리미티들은 매치 액션이라는 앱스트랙션이고요.
그래서 매치가 발생하고 나면 그 결과로 액션으로서 포워딩 디시전 또는 드랍 디시전 또는 그 추가적인 메타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시큐리티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적용을 한 다음에 이 IP 어드레스는 위험한 IP 어드레스니까 포워딩하지 말아야겠다. 그 정도의 서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파스된 헤더들과 메타데이터들이 합쳐져서 여러 스테이지들의 파이프라인을 거쳐가게 되면 이더넷 또는 버전 4 또 TCP, UDP 같은 프로세싱이 발생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남아있게 된 헤더 또는 메타데이터들이 다시 합쳐져서 패킷으로 만들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단순하게 보실 수 있는 패킷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드웨어 자체는 그 이더넷 또는 TCP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요.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을 짜시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내가 먼저 이더넷 맥 어드레스에 매칭을 한 다음에 레이어 2 스위칭 디시전을 내리겠다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MPLS 또는 IP 버전 4 같은 테이블들이 만들어져서 하드웨어에 매핑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이제 컴파일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시큐리티를 위해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정하는 위치에 그 테이블이 프로그래밍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의 니드가 바뀌어서 더 이상 IP 버전 4 테이블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나는 버전 6를 디플로이하고 싶다 그러시면 하드웨어를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프로그램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전 4 테이블을 약간 줄이고 버전 6 테이블을 추가를 하시면 버전 4, 버전 6 둘 다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VXLAN 같은 경우 그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에 필요한 새로운 헤더인데 사실 이제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그 인더스트리 컨센서스가 생기고 나서 IETF에서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스탠다드를 만드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새로운 버추얼라이제이션 헤더 프로토콜을 돌릴 수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픽스드 펑션 칩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칩이 있었다면 VXLAN 기능을 단순하게 그냥 프로그램을 바꾸는 정도로 구현을 해서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플렉서빌리티가 있으면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 또는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아키텍처 상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뭐 버전 4랑 버전 6 테이블은 엄청나게 큰 테이블을 둘 다 동시에 원하신다 그러면 그 테이블 둘 다 리소스 컨스트레인트에 피팅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컴파일러에서 리젝션을 하게 되고 다른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우선 프로그램 자체가 컴파일이 되고 리소스에 피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의 런타임 퍼포먼스는 개런티가 됩니다. 트루풋 또는 레이턴시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CPU에서 주로 워크로드가 돌게 되면 뭐 캐시 미스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워크로드의 약간 특성 또는 스테이플한 여러 관계 정도에 따라서 그 런타임 퍼포먼스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개런티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 아키텍처에서는 에이직 베이스드고 먼저 프로그램이 피팅이 되면 그 이후의 퍼포먼스는 개런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아키텍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그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트래픽 매니저랑 큐잉 버퍼가 있고 이그레스 파이프라인이 있게 되고요. 예, CPU에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 프로토콜을 돌리게 되고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 데디케이트된 하드웨어 폴트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들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매치 액션이 가장 중요한 프리미티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매치를 구현하는 하드웨어 로직을 보시면 단순하게 SRAM과 TCAM 블락입니다. 메모리 뱅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 패킷들의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보내주기 위한 크로스바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액션이라는 것은 다른 바 아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ALU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픽스드 펑션 칩에서는 이런 매치 테이블과 액션 로직들이 딱 주어진 기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P 버전 4 포워딩만 한다든지 그 이외의 기능이 사용될 수가 없었는데, 이런 플렉서블 파이프라인에서는 이런 자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로직들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라우팅 테이블 또는 새로운 뭐 이더넷 포워딩 로직을 구현하는 것은 기본이고, 추가로 이 엔진들을 사용해서 스테이플 이벤트 프로세싱 엔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칭 유닛이라는 것은 별게 아닌 메모리 뱅크잖아요. 메모리라는 것은 뭔가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라우팅 테이블을 저장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뭔가 추가적인, 예를 들어 스테이플 파이어월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플 이벤트 드리븐 필터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ALU 로직도 사실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해시 테이블 또는 블룸 필터 같은 어드밴스드 스테이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지 않고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하드웨어 안에 이제 아주 애큐리트한 패킷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제너레이션은 원래는 이제 뭐 테스팅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벤트 드리븐 또는 타이머 드리븐 패킷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노 세컨드 레벨로 패킷을 발생시켜서 그 패킷을 일종의 시그널링 패킷으로 사용해서 일종의 타이머 베이스드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테이플 파이어를 만드신다 그러면 어떤 특정 IP 어드레스로부터 오는 패킷의 개수가 단기간 동안 갑자기 늘어나면 이것은 디도스 어택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스테이트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스테이트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필요한 액션들을 취해서 드랍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의 프로세싱을 위한 포워딩을 위한 그런 로직들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카운터를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셋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C 프로그래밍 하시게 되면 그냥 타이머를 넣은 다음에 타이머마다 카운터를 0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을 CPU에서 통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느리게 되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초에 4 빌리언 패킷이 지나가고 있는 아주 하이스피드 에이지이기 때문에 CPU에서 그런 스테이트 리셋하는 게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패킷 제너레이터를 타이머 베이스 패킷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마다 스테이트 리셋 또는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장님, 제가 지금 시계가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 체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P4라는 랭귀지를 디파인을 저희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인더스트리 또는 학교에 계신 분들과 같이 정의를 해서 표준 스펙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뭐 VM웨어, 구글 같은 여러 회사에서 컨트리뷰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 신텍스는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C, C++, 자바를 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신텍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자체는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프로토콜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IP 버전 4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라는 필드를 디파인한 것도 언어에 베이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따로 헤더 파일에서 그냥 디파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IP 버전 4 그 라우팅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키로 해서 매칭을 한 다음에 근데 매칭 시멘틱스는 이그젝 매칭이 되는 것이고요. IP 버전 4 어드레스를 다 매칭을 해서 매칭하는 결과에 따라서 포워딩을 하든지 아니면 드랍을 하든지. 근데 포워딩을 할 경우도 그 액션이 할 일들은 여러분이 직접 다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그레스 포트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뭐 바이패스를 할지 안 할지 정도의 그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특정 IP는 좀 더 뭐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카운팅을 더 추가로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있게 되면 그게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꼭 HPC가 아니더라도 그 네트워킹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양한 어드밴티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픽스드 펑션 스위치 또는 라우터를 사시게 되면 그 중에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는 기능들이 그 비싼 SRAM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그냥 지워버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들의 테이블을 더 크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쉽게. 그럼 이제 컴플렉스를 줄이면서 스케일, 변화하는 스케일을 더 어댑테이션 할 수가 쉽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VXLAN 케이스처럼 아예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도 퓨처 프로프니스 같은 거
쉽게 어드레스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스피드, 애질리티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집중해서 쳐다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텔레메트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잖아요. 그 하다못해 그 서버 또는 컴퓨팅 또는 스토리지 클러스터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그 디버깅 펑션 로깅을 켜가지고 최소한 로그를 모은 다음에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재구성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정도의 비저빌리티가 네트워크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스피드 데이터 센터 스위칭 또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스위칭 라우팅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원하셨었죠. 특히 네트워크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네트워크에 다 브레이크다운이 됐다든지 아니면 패킷이 하나 드랍이 됐을 경우에 도대체 어디서 왜 드랍됐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패킷이 어느 패스를 거쳐갔고 그 다음에 왜 그 패킷을 그 어떤 특정한 스위치나 라우터를 통해서 포워딩이 됐으며, 그 다음에 그 라우터에서 예를 들어서 컨제션 딜레이가 발생했으면 도대체 어느 스위치에서 딜레이가 발생했고 그럼 왜 발생했는지, 그럼 내 패킷이 드랍이 됐을 때 다른 어떤 트래픽들이 동시에 그 큐 또는 링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발생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법들은 사실 CPU에서 그냥 스태티스티컬 샘플링 하는 것이지 트래픽을 재구성한다든지 리플레이하는 기능들은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것이 인밴드 네트워크 텔레메트리라고 IN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샌더가 있고 맨 오른쪽에 리시버가 있으면 패킷이 이 세 가지 스위치를 또는 라우터를 통해서 포워딩이 되는데요. 지나가는 스위치 또는 라우터에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패킷에서 직접 적어줍니다. 뭐 스위치의 ID,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큐 딜레이, 그 다음에 어떤 매치 룰에 의해서 포워딩 디시전이 내려졌는지의 정보를 적어주게 되고, 그 인베드된 정보를 가지고 패킷이 다음 스위치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스위치, 세 번째 스위치에서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다 같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킷이 마지막으로 리시버 또는 그 이그레스 스위치 또는 라우터에 도착하게 됐을 때 이 패킷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가 다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컨제션이 되게 많이 발생한 스위치가 있었으면 어느 스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컨제션 딜레이를 익스피리언스 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딥인사이트라는 애널리틱스 엔진도 만들었는데, 뭐 꼭 저희 딥인사이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빅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에 던져주면 거기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새로운 그 비저빌리티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T&T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칩이 테이프 아웃 하고 나서 샘플링하기 전에 이미 INT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고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베어풋 들어가서 만든 것도 이 INT였고요. 그래서 칩이 나오고 나서 몇 달 이내에 AT&T에서 그 레퍼런스 시스템을 가져다가 프로덕션 네트워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T 기능을 이네이블을 한 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컨제스션, 그 다음에 레이턴시 트래킹을 해보고 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에서 MRI 정도 수준으로 그 네트워크 비지빌리티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주 콜스 그레인드 샘플링 또는 스태티스틱스밖에 카운터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패킷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유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하자면 MRI 또는 CT 스캔 같은 걸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 패킷에 대해서 인스턴 타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텔레메트리를 가지고서 비저빌리티가 있게 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모든 패킷에서 이런 메타데이터를 보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그걸 프로세싱하는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그 패킷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다 모아서 따로 서버에 보낸다고 치면 그 네트워크 자체에 거기서 버튼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하드웨어에서 자체에서는 그 스테이트 프로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per flow 또는 per queue 스테이터스를 트래킹을 하고 꼭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만 해당 메타데이터를 애널리틱스 엔진에 보내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래픽은 많이 줄어들면서 리포트 트래픽은 줄어들면서 원하는 정도의 비저빌티를 어치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구현했을 때 저는 P4를 잘 모르고 토핀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전 그 이전에는 HP 연구소에서 완전히 소프트웨어만 하다가 데이터 플레인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INT를 구현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스테이트 필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한 두세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아니까 뭐 새로운 문제가 있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프로토타입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하이스피드 칩에 바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아주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예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시그컴이라는 학회에서 알리바바랑 MIT 하버드에서 발표하신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시전 컨제스션 컨트롤이라고 INT 정보를 사용해서 컨제스션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모은 다음에 샌더에 보내주면 샌더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전송 레이트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또는 올려야 되는지를 바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수학적으로도 프로브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토피너 스위치를 사용해서 그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디플로이를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아주 그 레이트 어저스먼트가 아주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가 아주 빠르고요. 그러니까 뭐 TCP/IP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TCP 컨제션 컨트롤이라는 게 거의 게스웍이잖아요. 그 레이턴시가 늘어났네, RTT가 늘어났네. 그럼 내가 보내는 레이트를 반으로 줄여보자. 그다음에 시간 지났으니까 조금씩 올려보자. 다시 레이트가 늘어났네. 그럼 다시 줄여보자. 이렇게 프로빙을 한 다음에 찾아가는 그런 컨버전스 타임이 아주 길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레이턴시도 상당히 길어지고 그 밴드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INT를 사용해서 컨제션 컨트롤을 하게 되면 컨버전스도 빨라지고 큐 뎁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튜닝도 상당히 더 쉬워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 토프너에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P4 랭귀지를 사용해서 FPGA, SmartNIC, 그 다음에 또는 CPU에서 돌아가는 DPDK에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컴파일러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파트너나 또는 회원사, 그러니까 P4.org 회원사에서 구현하신 기능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밀티를 가지고서 네트워킹이 잘해지면 더 잘 되면 뭐 그 위에서 돌아가는 HPC 애플리케이션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은 제가 잘 설득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보다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이그젬플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 빅데이터 프로세싱에서는 데이터 프로세싱 패턴이 큰 데이터를 쪼개서 분산시킨 다음에 분산된 노드들이 처리한 정보들을 다시 취합을 해서 다시 분산시키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 취합하는 애그리게이트하는 페이지에서 네트워크 또는 CPU 바틀렉에 의해서 성능이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 그린 노드들이 디스트리뷰트 분산된 계산 노드들이고요. 그 계산된 결과를 빨간색 노드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로지컬 토폴러지고 그 왼쪽에 있는 피지컬 토폴러지에 사실 그런 그 그린과 빨간색 노드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치면 그 데이터가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스위치들이 또는 라우터들이 그 애그리게이트 기능은 어느 정도 오프로딩을 하게 되면 전체 성능이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가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과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로케이션이 아주 최적지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결국은 스위치 또는 라우터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그리게이션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넷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그 애그리게이트 펑셔널리티, 그 맵 리듀스에서 표현한 애그리게이트 펑셔널리티가 단순하게 보면 그냥 에디션이기 때문에 벡터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프로딩함으로 해서 성능이 많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걸 보였고요.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머신러닝 엑셀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그 모델을 계속 주기적으로 그 사이클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디스트리뷰트 그다음에 애그리게이트를 반복하는 페이지가 되고요. 그래서 스위치에서 인티저 벡터 에디션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몇 가지 구현을 했을 경우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텐서플로우 또는 뭐 파이톨치 같은 잘 알려진 머신러닝 워크로드 속도를 3배 또는 그 이상까지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논문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여러 가지 학교 그다음에 저희도 참여해서 발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는 현재 이 성능을 3배보다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HPC 커뮤니티에서 또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 테크놀로지가 그 non volatile memory 스토리지 클러스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산 스토리지 클러스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컨센서스 프로토콜이죠.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가 하나의 노드에 적용된 게 아니라 여러 노드에 저장이 됐을 경우 나중에 그 데이터를 리트리브 할 때 도대체 그 여러 가지 카피들 중에서 만일 에러가 하나 발생이 되면 그 나머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카피들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도대체 그 머저리티 보팅 같은 그 팍소스 같은 프로토콜을 돌려서 컨센서스를 필요하게 되는데요. 한글 표현이 좀 어렵네요. 이제 그 프로토콜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디스트리뷰트 앤 애그리게이트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라운드 트립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기능 자체를 그 팩소스 알고리즘을 라이트웨이트 버전 팩소스를 그 P4를 사용해서 구현한 다음에 토피너 위에 돌렸을 경우 전체 성능이 빨라진다는 것은 이제 웨스턴 디지털에서 프로토타이핑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p4.org라는 오픈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상 그냥 이건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멤버들이 계신데요. 한국에서는 뭐 KT, SKT 그 다음에 이제 고대랑 여러 학교에서 조인하고 계시고요. 예, 그냥 진짜 네트워크를 돌리시는 오퍼레이터 또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회사들, 그 다음에 사용하는 회사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 히스토리는 이제 2013년에 시작해서 예, 그 파운더 중에 한 분이 그 SDN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뭐 닉 맥큐언이시고요. 스탠포드에 계시는. 그다음에 CEO는 이제 구글 또는 이제 그 전에 퀄컴 애스트로스에서 계시던 크레이크 베럿이라는 분이 CEO셨고요. 그래서 2016년에 처음에 토피너 1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아리스타에서 또는 이제 시스코에서 저희 칩을 사용한 시스템과 스위치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MS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직접 자기들이 장비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디플로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토피너 2 2배 빠른 칩이 샘플링이 됐고요.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그 인텔에 합병이 됐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 저희 회사 CEO였고 그다음 그 두 번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인텔 CEO신데 예. 그래서 뭐 이건 지나가기로 하고요. 마케팅에서 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텔이랑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뭐가 있냐 보시면 그 인텔에서 이미 그 실리콘 포토닉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또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 필요한 옵티컬 케이블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리콘 포토닉스를 저희 패킷 프로세싱 엔진 베어풋 토피노 칩까지 직접 인테그레이션, 하드웨어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코스트라든지 아니면 파워 컨섬션 같은 걸 아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또는 전세적으로 깔려 있는 이더넷 닉 중에서 가장 많이 닉을 파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인텔이었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닉 사이드랑 그 다음에 스위치 사이드에서 이노베이션을 같이 이루게 되면 그 이노베이션을 그 다음에 그 P4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컨시스턴트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시너지가 더 좋게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의 비전이고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포토닉스 프로세싱을 직접 하드웨어 칩 레벨에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되면
더 재미있는 일을 퍼포먼스와 파워 컨서션 등에 있어서 아주 큰 임프루먼트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프로젝트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네트워크의 비저빌리티랑 컨트롤을 더 좋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노베이션도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어폭과 인텔이 합쳐짐으로 해서 시너지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